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권이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직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계획했던 2차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부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재건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내도록 돕고 그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수익으로 이어지게 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저지주 남성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주의 통치 세력에 맞선 최대 규모의 시위가 오늘로 13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란 정권은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직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슬람주의 통치 세력에 맞선 시위가 9일로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46년 된 이란 정권은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직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글로벌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넷플룩스에 따르면 이란에선 현지 시간으로 8일 저녁 시작된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이 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넷플룩스는 이란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란은 당국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단행한 이후 12시간째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전국 연결성은 정상 수준의 약 1%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광범위한 시위를 억제하고 정권의 잔혹 행위에 대한 보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계획했던 2차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부가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특히 석유와 가스 인프라 재건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신호로 여러 정치범을 석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이 지난 4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크고 더 낮고 더 현대적인 형태로 석유와 가스 인프라를 재건하는 일에 매우 잘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덕분에 예상됐던 2차 공격 계획은 취소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안전과 안보를 위해 모든 함정은 계속 현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과 회동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백악관에서 만날 대형 석유 기업들이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 시장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기업뿐 아니라 새로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과도 정권이 체결한 석유 합의에 따라 앞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에 미국 주요 석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과도 정권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7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발표한 베네수엘라 석유 합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이번 합의는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미국의 주요 기업들 그리고 진출을 원했던 기업들까지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미국 석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이들 석유회사 앞에 놓인 막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참석 기업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밝힌 합의 조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 당국에 넘기게 됩니다.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팔리고 판매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이번 합의 발표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첫 공식 반응으로 국영 석유회사 PDVSA는 7일 인스타그램 성명을 통해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상업적 관계 틀 안에서 미국과 석유 물량 판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DVSA는 이번 협상이 2007년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가 철수한 이후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회사인 쉐브론과 체결한 합의와 비슷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1976년 국영 석유 회사 PDVSA를 설립하며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운영해오던 생산 시설의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내도록 돕고 그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수익으로 이어지게 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저지주 남성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청은 8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젠싱 데니 왕이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우편과 전신 사기 공모와 관련해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데니 왕과 공범들은 미국인의 신원을 위조하고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내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미국 기업들에서 원격 IT 일자리를 얻어 수익을 올렸습니다. 데니 왕은 미국 내 조력자로서 피해 기업의 노트북을 수령하거나 거주지에 보관해 해외 IT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꾸미고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업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KVM 스위치에 연결해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데니 왕과 공범들이 호파나테크 유한 책임회사 등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서류상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웹사이트와 금융 계정을 개설해 해외 북한 IT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미국 업체 소속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인도 사이에 무역 협정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마무리를 위한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9일 팟캐스트 올인에 출연해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당시 인도 측에 모디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도 측은 이를 불편해했고 결국 모디 총리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스왈 대변인은 인도가 여전히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며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만 전화통화를 8차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